이번 시간에는 21년 2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수변전 도구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대충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아니고, 푸는 거긴 한데, 요 그림을 보면서 푼다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표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수전도가 이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거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전등 및 전열에 대한 이제 변압기가 한 대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에 대한 변압기가 또 이제 한 대가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몇 kVA짜리 변압기를 쓸까요? 이제 요거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표가 나올 건데, 표에서 일반 동력하고 이제 비상 동력에 대한 설비 용량을 이제 합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치고 이제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먼저 1번 문제는 이제 그냥 LA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뭐 어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계산 문제나 이제 설명해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단답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제 암기를 하시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설명하고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L에 대한 뭐 한글에 대한 명칭, 기능, 역할 뭐 이런 것들 다 뭐 필기 때서부터 이제 하셨던 내용들이니까 요구되는 성능 조건 이제 보시면 이제 해설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고, LA가 솔직히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다라고 치고, 우리 이제 2번 문제부터 이제 볼 건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제 전등 및 전열이 이제 TR1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 두 개를 이제 TR2로 이렇게 이제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던 거고요. 이제 입력 환산표가 나오고 이제 여기에 이제 1, 2, 3번을 이제 입력하십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그 전에 21년도 전에 나왔던 문제들 이걸 다 채우라는 이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리는 게 편하니까는. 그래서 전등 및 전열은 350이었죠. 350에 효율이 얼마예요? 이게 설비 용량 및 효율이니까는 350에 100이죠. 그러니까 여긴 100이죠. 이렇게. 역률은 여기 있죠. 80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동력은 635에 효율은 85%고, 그렇죠? 역률은 이제 90%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유도선 동기는 1번이 7.5, 그렇죠? 몇 대예요? 2대 이렇게 되는 거고, 85%의 효율하고 역률은 이제 다 90이니까는 여기는 다 90 이렇게 쓰죠. 90, 90, 90 이렇게. 비상 조명은 100이죠. 비상 조명은 100. 90 여기까지는 90이고 비상 조명은 100. 아니지. 죄송해요. 왜 여기다 쓰고 있어? 역률은 다 90이죠. 딴 걸 보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딱 90. 맞죠? 90, 90. 이제 효율이 다른 거죠. 효율이 85, 85, 85, 얘가 100. 그죠? 85. 유도 전동기 3번은 15kg네요. 15kg에 85. 얘는 100. 다 킬로니까는 요거는 8,000W로 나왔으니까는 킬로로 환산을 하면 이제 8kg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입력은 어떻게 구해요? 뭐 우리가 많이 해봤듯이 변압기 용량 구하듯이 이제 하는 거죠. 요거랑 이제 그 최대 설비 용량하고 구하는 게 이제 거의 똑같으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니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그렇죠? 부등률 있으면은 부등률 하시고, 역률 있으면 역률 하시고, 그렇죠? 부등률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가 킬로와트로 나왔을 경우에 이제 역률을 적용을 하는 거고, 위에가 kVA면은 이제 적용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나오는 표에서 나오는 단위가 다 뭐예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니까는 역률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수용률이 전등 및 전열은 수용률이 60%. 그렇죠? 전등 및 전열은 요거는 수용률이 60%. 그리고 일반 동력은 요거는 45%. 그렇죠? 그리고 비상 동력은 수용률이 100%.
여기는 100% 곱하기 100.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럼 1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 저기에다 이제 계산을 하면은 설비용량하고 이제 요거를 하시는 거고, 요거는 입력에 대한 거니까는 아직 요거 수용률을 고려를 하실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는 요 설비용량을 가지고 단위를 KVA로 환산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요거 이제 수용률까지 고려한 이제 부하 그 설비용량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는 요건 이제 나중에 구하시고 그냥 쓴 거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럼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요? 350에 효율 101이죠. 역률은 0.8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걸 이렇게 해봤더니 437.5, 그렇죠? 7. 단위가 뭐라고요? KVA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입력이니까 요거는 고려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이제 이후에 이제 변압기 용량 선정하라고 이제 할 때에 이제 수용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2번은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요거 이제 쭉 하시면 되죠. 7.5에 몇 개 있어요? 2개죠. 효율은 85%, 0.85 곱하기 역률은 0.9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나오겠죠.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죠. 얘죠. 동그라미 3번이 유도전동이니까 15. 에다가 여기다 0.85, 0.9 하면 또 이제 나오겠죠. 답을 책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구하면 이게 이제 괄호 2번에 대한, 그렇죠? 괄호 2번 문제 부하 집계 및 입력 환산표 1, 2, 3번을 구하십시오가 이제 여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하 집계표를 이용해서 TR2의 적정 용량은 얼마일까요? 이제 요걸 수용률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TR2의 적정 용량을 물어본 거니까 뭐 얘가 TR1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에 대한 것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요건 빼고, 요건 아니고, 요건 TR1이니까 요거 빼고, 요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에 대한 이제 설비 용량을 이제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건데, 그때의 이제 요 아까 수용률 고려하지 않았던 요 수용률을 이제 지금 이제 고려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2번이었고 3번. 저희 풀이에 보면은 계산을 다 일일이 계산도 다 했네요. 근데 저희는 계산한 값이 있으니까, 그렇죠? 계산한 값이 있으니까는 계산한 값으로 했다라고 치고 1, 2, 3번이 이제 요거니까, 그렇죠? 아, 다 해야 되는군요. 1, 2, 3번이 아니구나. 요거 다 구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해야 되겠네. 근데 요거 이제 요거 앞에서 했으니까는 요거 뭐 이제 굳이 뭐 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다. 그렇죠? 라고 보시고, 아까 안 했던 거 2번하고 3번이 있으니까는 요거 일반 동력하고 그리고 유도전동기 하고 비상 동력 이 세 개만 식을 한번 써보죠. 책에 있긴 하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반 동력은 635에 635에 나누기 효율 0.85에 역률 0.9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밑에 요거는 유도전동기는 똑같죠? 11에다가 0.85, 0.9. 마지막 비상조명은 요거 이제 효율이 100%니까는 역률만 나누면 되는 거죠. 8 나누기 0.9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치고 값은 이제 다 책이 있으니까는 요거 이제 그렇다라고 치고 거기 나오는 값만 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을 한번 선정을 해보면 설비 용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면 수용률을 곱하는 거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반 동력은 값은 안 쓰고 그냥 여기서 그 명칭만 갖고 이제 할게요. 일반 동력에다가 아까 여기서 구해 아니다 다 쓰죠.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계산한 값은 책이 있으니까는 그 계산한 값만 갖고 이제 할게요. 앞에 쭉 했었던 거 그냥 빼고 쭉 빼고 계산한 값만 보면 비상 동력까지
했을 때, 그쵸? 예. 일반 동력이 83830.07이 나오고, 그쵸? 예. 요거 일반 동력에 대한, 그쵸? 거기다가 플러스 비상 동력에 대한 거 쭉 그렇게 해서 더해 봤더니 걔가 얼마라고 했냐면 62.49다. 그죠? 62.49다. 830.07, 그쵸?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 동력에 대한 거였고, 요게 이제 비상 동력에 대한 합계였죠. 이제 그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드렸었고, 이제 그 합계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뭘 더 우리가 곱해야 된다고요? 수용률, 그쵸? 예, 수용률 얼마였어요? 일반 동력은 45%, 그쵸? 0.45. 예. 그리고 비상 동력은 100%니까는 곱하기 1. 예,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요 TR2에 걸리는 전체 부하가 되는 거고요. 나누기 부등률은 없으니까는 빼고, 역률은 90%니까는 역률 할 필요도 없죠. 얘가 어차피 KVA니까는 역률 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또 필요한 조건들, 부등률 있네요. 참고사항에 보니까는 비상 동력군하고 일반 동력군 간의 부등률은 1.3, 그렇죠? 1.3. 그리고 이제 더 적용해야 될 게 변압기 용량은 15% 정도의 여유를 더 준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나오는 전체 곱하기 15%를 더 주는 거니까 1.15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1을 하면은 100%.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그렇죠? 100%에 15% 여유를 더 주는 거니까 0.15가 더 이제 가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래봤자. 그렇죠? 1은 요거는 원래 있었던 부하인 거고, 요게 이제 가산이 되어야 하는 부하다. 그렇죠? 그래서 1.15로 곱하면 그럼 이제 다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요 계산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385.71이 나왔대요. 그럼 그걸 갖고 아까 그 가로 3번에 참고사항이 있는 표 중에서 요거보다 하나 위에 거를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거니까는 변압기는 이제 40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 좀 그런 거죠. 그렇죠? 따라서 400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KV를 선정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TR2에 대한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해봤었던 이제 문제들이었고요. 뭐 변압기 용량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었던 거고,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유형이었고요. 요게 이제 그 이전하고 달리 예전에 이제 뭐 내선 규정이나 뭐 이런 거와 달리 이제 KC로 바뀌면서 적용되어지는 이제 문제죠. 문제가 뭐였냐면 중성점의 접지도체의 굵기를 선정하십시오. 그렇죠? 중성점의 접지도체의 굵기를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도체 굵기를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S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전선의 굵기를 이제 S라고 했을 경우에 K의 I 자승의 T의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도체에 따라서 값이 얼마가 될지는 이제 정해지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I는 이제 고장 전류. 그리고 여기 T는 이제 시간, 몇 초만큼 이제 흘렀을 경우에. 그래서 요 식을 적용을 하는데, 이제 요 식을 적용을 하는 건 이제 5초 이하의 경우에만 차단이 5초 이하이 되는 경우에만 이제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긴 한데, 뭐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 기본적으로 조건이 이제 그렇게 주어질 테고, 그래서 어쨌거나 요 식을 이제 암기하고 계셨다가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이제 패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이 이제 보시면 조건들이 쭉 나오죠. 4번 보세요. 가로 안에 접지도체 이제 쭉 나오면서 접지도체는 GV 전선 사용하는 거고요. 표준 굵기 쭉 요건 이제 나중에 계산이 끝난 다음에 여기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선정은 전기기기 선정 및 설치, 접지 설비 및 보수 KC 요거에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규정에 나오는 식이 이제 요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전류 차단기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는 변압기 2차 전격 전류의 20배. 그렇죠? 요게 이제 고장 전류인데, 요게 전격 전류의 20배의 이제 전류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체 절연물 그 밖에 초기 온도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가 구리 도체의 경우에 144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개수예요. 143. 그리고 이제 그 도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이제 다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143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변압기 2차에 대한 과전류 차단기는 고장 전류에 대해서 몇 초에 차단이 되는 거냐면 0.1초에 차단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식만 이제 외우시면은, 그러니까 요 식만 알면 뭐 대입해서 푸는 거는 이제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저희 이제 보면은 이제 해설에 요 KC142에 대한 보호도체의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는 그걸 참고해가지고 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I값, 요 IN 전격 전류가 얼마일까요를 이제 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접지 도체에 대한 굵기를 구하는 거냐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4번에 단선 결선도에서 TR2 2차 측에 대한 중성점 접지 도체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이 TR2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얼마라고 선정했어요? 좀 전에 구했죠. 400을 선정을 했으니까 이 변압기 2차 측에, 그렇죠? 2차 측 접지 도체의 굵기를 구하는 거니까 저 변압기를 기준으로 2차 측 전류를, 전격 전류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3상이고요. 뭐 전격 전류 구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테니까는 10의 3승이고, 그렇죠? 3상이니까 루트 3. 2차 측 전압이 얼마예요? 2차 측 전압이 얼마냐면 2차 측 뭐 얘가 중성점이니까 3상 4선식이니까 그 그림에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은 TR2 1차 측은 22.9에 2차 측은 380에 210인데 거기 나오는 380 성간전압이죠. 그리고 220은 이제 상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전압은 이제 380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성간전압 대입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607.74 607.74 암페어.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20배를 한 거를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렇죠? 단면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07.74 곱하기 20배에다가 시간은 0.1초 루트를 씌우시고 143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도체에 대한 굵기가 26.88이 나오니까, 여기 26.88이 나오니까 아까 그 4번 가로 참고사항에 보시면 표준 굵기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큰 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니까 35mm2짜리를 선정한다. 그렇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제 1, 2, 3번까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좀 많이 푸셨던 문제고, 요거 이제 접지 도체를 구하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주의하실 것도 이제 한두 번 풀면 아시겠죠. 요 식만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요 식만 외우면 되는 거고, K값하고 T값은 주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요 I값, 고장 전류에 대한 값이 전격 전류의 20배다. 이제 그것만 알면 대신 푸는 건 이제 별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두 번째. 뭐 필기 문제네요. 전류의 시력값을 구하십시오. 고조파 부하가 기본파, 2고조파, 3고조파가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시력값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력값은 각 고조파의 각 전압의 전류요. 각 전류의 시료치의 제곱의 제곱근, 그죠? 제곱의 합의 제곱근. 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0하고 4하고 3이 나왔는데 요거는 최대값이니까는, 그렇죠? 시료값으로 바꾸시려면은 10 루트 2 하고 10하고 4하고 3이죠. 4 루트 2 3의 루트 2 하면 요거는 이제 시료치, 그렇죠? 각 이제 전류의 고조파, 뭐 기본파 전류, 그다음에 2고조파, 3고파 전류의 시료치 제곱의 합의 제곱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이제 계산기 눌러가지고 이제 푸시는 거니까 필기할 때 이제 푸셨던 문제들이니까는 하시면은 뭐 7.91이 나온다 하더라. 그렇죠?
넘어가시고.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3번 인데 시퀀스 문제죠. 요건데 요 문제인데 이제 요구 사항이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어요. 그렇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데 일단 요거를 다 보면은 좀 눈이 아프니까는 좀 잘라서 볼 건데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5번에서 7번까지 하나 잘라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8, 9, 1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이유는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동기가 기동되는 이제 요구 사항들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하면 이제 시퀀스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 이쪽은 잘랐어요. 그림 이제 설명하려고 저쪽 이제 왼쪽 자른 주회로 부분에 보시면은 전동기가 3개가 있죠. 그렇죠? 그 미완성 시컨도의 빈컨을 채워 완성하십시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저희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전동기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동기 1, 2, 3번이 이제 기동하는 이제 운전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5, 6, 7번은 뭐냐면 정지하는데 전동기 1, 2, 3번이 정지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 9, 10번은 이제 나머지 짜투리 뭐 고장이 났을 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3부분 정도로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 하나 우리가 전동기를 기동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시퀀스 도면이 이제 요거죠. 요게 이제 전동기 기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위에 갈 수도 있어요. 위에 갈 수도 있고 이제 밑에 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거는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한 이제 버튼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자기 유지죠. 그래서 내가 얘를 한번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전동기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접점. 얘가 X면 얘도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유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정지 스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정지 스위치.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 패턴이 쭉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보세요. 요거 그렇죠? 요 패턴이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시퀀스를 이제 완성을 할 경우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기동을 하기 위한 접점이고 요건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한 접점이고 여기 있는 건 정지를 하기 위한 접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조금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개념을 조금 이제 알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세요. 여기 3개.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조금 나중에. 요건 좀 나중에. 동그라미 안 친 건 좀 나중에. 요것도 패턴이 이제 유사하긴 한데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요거 3개만 일단 요 패턴으로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기동이 들어가고 여기는 기동하기 위한 접점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하고 요거는 자기 유지 그렇죠? 요거는 자기 유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정지를 하기 위한 그렇죠? 요거는 정지 요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보세요. 거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동기 3개를 그렇죠? 전동기 3개를 기동하기 위한 운전하기 위한 그렇죠? MC1, MC2, MC3가 있죠. 그 3개를 기동하기 위한 설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1번 보세요. 전원을 투입하면 주회로 및 제회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닌 거고 2번에 보시면 푸시 버튼 PB1을 누르면 전자접촉기 MC1이 여자가 되고 타이머 1이 여자가 되고 램프 RL이 점등이 되고 전동기 M1이 회전을 하고 이때 푸시 버튼 P2에 의해서 릴레이 X가 여자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말이 되게 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거를 누르면 얘가 기동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얘가 기동이 되고 빨간색 불이 램프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X에 전류가 흐를 거고요.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이제 여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다. 그게 이제 1번이에요. 1번이 제일 복잡한데. 다시 한번 보세요. 1번이 제일 복잡한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MC1 나왔고요. 그다음에 램프 RL 빨간색 불이 켜진다고 했고 타이머가 여자 된다고 했고 얘가 여자가 될 그 PB를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여자가 될 준비가 된다. 그렇죠?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얘를 눌렀을 때 얘가 여자가 되려면 여기는 무슨 접점이냐면 B접점이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정지를 하기 위한 B접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름은 안 쓸 거예요. 이렇게 B접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를 눌렀을 때 얘가 여자가 되고 빨간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얘도 이제 여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무슨 접점이냐면 여기도 B접점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MC1은 이제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한 MC1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MC1이 두 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위에 하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MC1이라고 생각을 해도 누르면은 거기까지는 동작이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B접점. 얘가 여자가 되자마자 이제 통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여자가 될 조건이 안 되다가 요거를 눌렀을 때 요 PB2에 의한 여자가 되는 조건이 완성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무슨 접점이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는 MC1에 대한 A 접점이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요거 첫 번째 한 거예요. 요거 1번. 요거를 한 건데 요거를 한 건데 그래야지 얘가 여자가 됐을 때 요게 이제 여자가 될 준비가 되려면 MC1에 A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게 1번이에요. 그래서 문제랑 다시 한번 이제 보세요. 여기 기호가 이제 어떤 기호가 들어갈지는 좀 나중에. 일단은 모양만. 그러면 요게 이제 2번하고 3번일 텐데. 아니다. 여기 2번이네요. 요게 설명 2번이었죠. 이게 2번 설명에 대한 거고 그리고 3번, 4번은 이제 이게 될 거예요. 이게 3번에 대한 설명일 거고 이게 4번에 대한 설명일 건데 패턴이 다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접점의 모양은 다 쓰고 보죠. A 접점, 자기 유지니까 여기는 MC2에 대한 그쵸? 요거는 이제 이름을 썼고 여기도 기동을 위한 거니까 이제 A 접점이 들어가. 푸시 버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기 유지니까는 MC3에 대한 이제 A 접점. 그리고 여기도 B 접점. 이제 패턴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1번부터 다시 보시면 1번 어떻게 돼 있어요? PB1을 누르면 그렇죠?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가 되고 그리고 요거 T1에 이제 통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 PB2에 의해서 X가 여자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 그럼 된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나왔냐면 타이머 1의 설정 시간 후에 전자 접촉기 T2가 여자가 된다. 그렇죠? 타이머 1의 설정 시간 후 타이머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타이머 1의 설정 시간 후 MC2가 여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는 MC2를 운전하기 위한 접점은 뭐에 대한 접점이냐면 타이머 T1에 대한 접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PB1에 의해서 얘가 신호가 흐르고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 된 이후에 이 접점이 딱딱 붙으면 MC2가 여자가 된다. 그래서 M2 두 번째 전동기가 기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머 T2가 여자가 된대요. 그렇죠? 눌렀으니까 이 타이머 T2가 여자가 됐죠. 여자가 되고 램프 GL이 점등이 됐죠. 램프 GL 점등이 되고 타이머 1이 소자가 되고 전동기 2가 회전을 한대요. 여기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까 타이머 램프 GL이 점등이 되며까지 됐죠. 점등이 되며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타이머 1이 소자가 된대요. 타이머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타이머 1이 소자가 된대요. 언제? 요게 여자가 됐을 때 MC2가 여자가 됐을 때 타이머 1이 소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접점이 뭐겠어요? MC2겠죠. 그래야지 얘가 여자가 되면서 얘가 벗겨져 버리니까 얘가 소자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T2 설정 시간 후. 그렇죠?
요거 설정 시간 후, T2의 설정 시간 후 MC3가 여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요거에 대한 기동 버튼은 T2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T2 설정 시간 후 MC3가 여자가 됐고요. 램프, 예, 화이트, WL이 점등이 됐고 타이머 2가 소자가 된대요. 예, 요거에 의해서 타이머 2가 소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무슨 접점이겠어요? 그럼 MC3가 되겠죠. 그리고 전동기 M3가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전동기 1, 2, 3번을 기동하기 위한 MC1에 의해서 M1인 전동기가 M2에 의해서 M2 전동기가 이거에 의해서 M3 전동기가 기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느라고 좀 이제 복잡했는데 나중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네, 어쨌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럼 이제 기동이 다 끝났죠. 다 기동했잖아요. 그렇죠? 다 기동했어요.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 볼 건데 푸시 버튼 스위치 PB2를 누르면 릴레이 X가 여자가 되면서 타이머 3, 4가 여자가 된대요. 네, 요걸 누르면 요걸 띵 누르면 X가 여자가 되겠죠. MC1에 대한 거니까. MC1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는 MC1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신호가 흐를 테니까 얘가 여자가 되면서 T3하고 T4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전자접촉기 MC3가 소자가 된대요. 예, 요거에 대한 접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얘가 벗겨져 버리니까는 MC3가 소자가 되겠죠. 예, 물론 이제 T1하고 T2도 소자가 될 텐데 얘는 이미 MC2하고 MC3에 의해서 소자가 된 상태니까는 굳이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겠고 요거에 의해서는 MC3만 이제 소자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끊어졌으니까는 그럼 자기 유지가 되어 있는 게 멈추겠죠? 예, 얘가 떨어질 테니까는 요 하얀색 램프도 소등이 되고 M3가 멈추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노란색으로 칠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요게 기동을 위한 게 아니고 정지를 위한 거예요. 요건 정지를 하기 위한 거니까 요 앞에 나오는 요거 기동하기 위한 것 패턴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가 A접점이 들어갔잖아요. 원래는 B접점이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원래대로 따지면 요거처럼. 근데 요거는 기동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지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가 이제 B접점이 아니고 이제 A접점으로 바뀌었는데 어쨌건 이제 패턴이 다르니까는 요걸 좀 띄워놓고 설명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MC3가 소자가 짓죠. 정지했어 M3가. 그리고 T3에 의해서 그렇죠? 6번째 보세요. T3의 설정 시간 후에는 전자접촉기 MC2가 소자가 돼야 돼요. 요거에 의해서 얘가 소자가 되는 거죠. 예. 이름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요것만 이름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뭐 있어요? 요거에 의해서 얘가 소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T3의 타이머 B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설정 시간 이후에 얘가 떨어지니까는 얘가 이제 멈추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GL도 이제 소등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T4의 설정 시간이 되면 그러면 MC1이 소자가 되는 거죠. 얘가 소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이름이 뭐겠어요? T4의 타이머 B접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거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MC1이 전동기 M1이 이제 멈추고 그리고 릴레이 X 타이머 T3, 타이머 T4가 정지가 되죠. 왜냐면 요 MC1에 의해서 얘가 붙어 있었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여기 이제 X라는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T3하고 T4도 같이 다 여자가 되어 있었던 건데 얘가 끊어지니까 얘가 떨어지니까는 얘 소자가 되고 얘 소자가 되면은 자기 유지도 떨어지니까 3, 4번도 이제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 소자가 되고 RL이 소등이 되고 전동기 M1은 정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복잡하죠. 근데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은 몇 번 해보시면 크게 복잡하죠. 이 패턴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8, 9, 10번은 별거 아니에요. 8번은 얘를 누르면 얘 누르면은 여기서 끊어지니까 이 밑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PB0를 누르면 다 꺼진다. 그렇죠? 그리고 과전류 이제 감지가 돼서 EOCR이 동작하면 그러면 이제 모든 제로의 전원이
차단이 된다. 이 그림이 여기는 없는데 책에 있는 그림에는 있죠. 그 에로넬트 S1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데 그 MCCB 바로 밑에 이제 EOCR 있죠. 그 과전류 차단기 있으니까는 그게 이제 끊어지면 전원이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 이제 정지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EOCR이 붙으면 여기 이제 동작을 하면 접점이 이제 이렇게 붙을 거니까 노란색 불만 불이 들어온다 좀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EOCR 리셋하면은 이제 초기 상태로 이제 복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끝났어요. 다시 이제 저기 막 여러 개 막 그려가지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보세요. 이제 설명 한번 들었으니까 보세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MC1, MC2, MC3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각각 전동기 M1하고 M2하고 M3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 패턴이 이거구나 라고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정지하기 위한 거, 여기는 정지하기 위한 거, 이 앞에가 이제 기동하기 위한 거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가 T1, T2, T3가 있는데 T3, T4가 있는데 여기서 T1하고 T2는 기동을 하기 위한 타이머 접점일 거고요. T3하고 T4는 이제 정지를 하기 위한 타이머 접점입니다. 그렇죠?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램프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램프는 이제 그런 거고. 그렇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답을 이렇게 다는 거죠. 패턴이 요거네. 여기 기동 접점 있어야 되고, 자기 유지 있어야 되고, 여기 정지 버튼 있어야 되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이 패턴이 다 이제 그 패턴이니까 여기 정지 버튼 들어가는 거죠. 여기 기동 버튼 들어가고, 여기 자기 유지 들어가고, 여기 정지 버튼, 아니 푸시 버튼 하면 안 되지. 여기 비자 좀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도 기동 접점, 자기 유지, 정지 버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MC1이 도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M1이 도네, 자기 유지가 됐고, 얘가 통전이 돼야 되는 거니까 비접점이 들어가겠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의해서 이제 MC2가 도는 거니까 요거를 기동하기 위한 건 T1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 유지니까는 여기는 MC2가 될 거고, MC2. 그럼 이제 연달아서 쭉. 그럼 요거 이제 MC2에 의해서 이제 요게 이제 기동을 하는 거겠죠, T2. 요거 자기 유지니까는 MC3. 그렇죠? MC3. 이게 쭉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비접점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 요게 이제 여자가 되면은 타이머 T1이 이제 소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는 이제 MC2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돌면 여기 소자가 된다고 했으니까는 여기는 MC3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동은 끝났어요. 그러면 정지, 그렇죠? 정지. 정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누르는 거죠. PB2를 누르는 거고, 처음에 이제 여기가 MC1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여자가 될 준비, X가 여자가 될 준비가 된다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MC1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처음에 우리가 기동까지 가면은 이거 이제 붙은 것까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럼 기동은 다 했으니까 정지 한번 해보면 정지 띵 누르면은 요거에 의해서 여자가 되고 T3, T4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에 의해서 전동기가 멈추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안 쓴 게 요 두 개 있죠. 어느 게 3고 어느 게 4인지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3에 의해서 얘가 멈추고 4에 의해서 얘가 멈춘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는 T3의 비접점, 요거는 T4의 비접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지 버튼 누르면 X 여자가 되면서 얘 떨어지니까는, 그렇죠? 그럼 얘 멈추고, 그다음에 T3에 의해서 얘가 멈추고, T4에 의해서 얘가 멈추고, 그러는 거다. 그렇죠? 금방 끝났죠. 그래서 요 패턴을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요 패턴을 기억하시고 요거에 의해서 맞추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보기 참고사항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동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정지하기 위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완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 있는 요구 사항대로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이제 검토를 이제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 다 했었죠. 설명 다 했었고, 여기 이제 MC1, MC2, MC3의 전동기가 순차적으로, 그쵸? 아까 앞에 했던 거 보면은 MC1이 먼저 동작하고, 그 다음에 MC2, 그 다음에 MC3 이렇게 동작을 하고, 멈출 때에는 PB2를 눌러서 멈출 때에는 역으로, 그쵸? MC3가 먼저, 그 다음에 MC2, 그 다음에 MC1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PB1을 누르면 MC1, 그쵸? 쭉 동작을 하죠. 언제까지냐면은 T4에 설정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PB1을 누르고 MC1이 이제 전동기가 MC1이 여자가 돼서 M1 전동기가 쭉 기동을 하다가 정지 버튼 눌렀죠. PB2를 눌렀어요. 눌러도 바로 정지하진 않고 쭉 가다가 설정 시간 T3가 됐을 경우에는 MC2가 멈추고 T4가 됐을 경우에 이제 MC1 전동기 1번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리고 MC2는 어떻게? MC1이 여자가 되고 나서 설정 시간 T1부터 MC2가 여자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설정 시간 T3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MC3는 설정 시간 T2서부터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그림을 다시 한번 보려 정지 버튼 쪽만 한번 그려볼게요. 정지 버튼 쪽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X가 있었고 여기에 T1, T3, T4가 있는 거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X가 있는 거고 여기 MC1이 있는 거고 PB2 이렇게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누르면 그렇죠? 이제 얘가 처음에 이제 저 PB1을 누르면 이제 MC1이 여자가 되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PB2를 누르게 되면 이게 여자가 되면서 바로 앞쪽에 MC3가 있었는데 여기 위에 바로 이제 X B접점이 있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자가 되는 순간 MC3가 멈추는 거죠. 이것처럼 PB2를 누르면 멈추고 그리고 T3에 의해서 MC2가 멈추고 마지막으로 T4에 의해서 이제 멈추는 이제 그런 모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X는 어떻게 돼? X는 요거죠. 요 X는 처음에 동작 안 하죠. 처음에 동작 안 하다가 요 PB2를 누르는 순간에 X가 여자가 되는 거죠. PB2를 누르는 순간에 X가 여자. 그렇죠? 언제까지? MC1이 동작을 멈출 때까지. X1이 동작을 멈출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MC1이 동작을 멈추면 얘가 이제 다시 원상으로 복귀가 되니까 신호가 끊어져서 X도 신호가 이제 없어지죠. 그 전까지는 이것 때문에 자기 유지가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PB를 누르면 이제 MC1부터 동작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다음 문제. 오차가 퍼센트 플러스 2%라고 하면 부하 전력이 얼마일까요? 참값을 물어보는 거죠. 참값을. 실제 부하 전력에 대한 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는 참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때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오차에 대해서는 저기다 드릴까요? 오차에 대해서는 오차에 참값이라는 게 있고 측정값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오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오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오차 나누기 참값을 하면 이제 오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오차율은 이거 이제 B예요. 오차율은 오차값 나누기 참값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퍼센트 오차다. 퍼센트 오차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퍼센트 오차 값이 나왔으니까는 최종적으로 이제 요식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오차, 여기까지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퍼센트 오차를 한번 써보면 그럼 오차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측정값의 퍼센트 오차는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의 참값 곱하기 100. 요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요게 2%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만 구하면 되냐면 측정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돼요. 측정값. 측정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돼요. 그럼 측정값은 어떻게 구해요? 3,600에. 그렇죠? 원판이 돈 횟수. 그렇죠? 그리고 개수를 기호를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써야 되니까는 기호가 어디 있을까요? K, 보통 K라고 쓰네요. 그리고 원판이 돌았을 경우에 시간 이게 구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결국 요거에 대한 이제 개수의 단위가 이제 레볼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회전, 그러니까 돈 회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기정수의 회전에 대한 이제 비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는 3,600은 이제 왜 들어갔냐면 요건 초에 대한 값인데 요 레볼루션에 대한 요 단위가 시간에 대한 단위니까는 시간 60 곱하기 60 하면 3,600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위에 올라가서 식이 이제 모양이 대충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회전에 대한 이제 비로 실제로 돌아가는 회전하고 그다음에 킬로와트당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회전수를 나누어서 측정값을 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3,600에다가 회전 문제 보시면은 원판이 회전이 20회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20회 돌 동안 얼마만큼이 걸렸냐면 40.3초가 걸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기정수가 얼마냐면 킬로와트 아워당 1000, 그렇죠? 1000바퀴가 돌면 1킬로와트 아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기정수랑 실제로 돌아와 있는. 그래서 요거 이제 단위 보시면 레볼루션 퍼 킬로와트 아워잖아요. 그래서 그 아워 시간을 이제 3,600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니까는 그렇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은 40.3초 동안 20바퀴가 돌면 1.79kW구나, 1.79kW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측정값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저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1.79를 측정값에다가 대입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식을 한번 쭉 써보면 1.79에 마이너스 참값 나누기 참값 이렇게 되는 거고 100 넘어가면 이제 0.02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참값만 남겨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75가 나온다. 1.75kW가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측정값 계산하는 거 가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요것도 그냥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오차는 간간히 나와요. 요 적상 전력계 측정값보다 오차 구하는 거가 이제 종종 나오니까는 아까 저쪽은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그림이 그런 게 나왔네요.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왔죠. 철탑이 나왔고, 뭘 물어봤냐면, 암의 길이 및 암 간격이 이제 그림과 같이 되었다. 알겠죠? 길이하고 간격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나왔을 때, 등가성간거리를 이제 구하십시오. 등가성간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죠? 예.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요 전력 시간 이제 한 거 있죠. 예.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삼각거리 제곱해가지고 이제 루트 씌우는 거죠. 이제 그 거리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예. 걔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있는 건데, 예,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 거고, 자, 요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뭐 책에 해설에도 대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요 꼭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얼마냐면 8,600이에요. 그렇죠? 요 밑변은 얼마일까요? 밑변은 7,300에서 6,700을 뺀 만큼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쪽에 좀 크게 그려보면 원래 간격이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대충 뭐 이렇다라고 보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에요. 요 삼각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요 높이는 얼마라고 했냐면 요 높이는 8,600, 그러니까 8.6이죠. 그리고 요 밑변, 요 밑변이 얼마냐면 7,300에서 6,700을 뺀 거죠. 7.3에서 6.7을 뺀 거죠.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요 빗변의 길이는 얼마냐면은 8.6의 자승 플러스 7.3 마이너스 6.7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요 빗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죠? 그래서 AB 상관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AB 상관은 얼마가 나오냐면 8.62가 나오는 거죠. 8.62. 그렇죠? 나머지 똑같죠. 네. 나머지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하나만 더 해보면 A부터 C까지는 안 하고 이제 BC만 해볼게요. BC. 예. BC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이고. 그렇죠? 예. 높이는 얼마예요? 7.7 미터로 환산한 거예요. 7.7. 그리고 요 밑변, 그렇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요 밑변, 요 밑변 얼마냐면 8.3 마이너스 7.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빗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7 자승 플러스 8.3 마이너스 7.3의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B시간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B시간의 거리를 해보면 7.76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요거 A, B, B, C 그다음에 AC까지 이제 거리를 다 이제 해보면 등가 거리를 구하면 여기 치우고 등가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가sam관거리를 D라고 하면, 그렇죠? 등가sam관거리를 D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각각을 D1, D2, D3라고 하면은 D1, D2, D3의 세제곱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 정리랑 헷갈려가지고 아까 제곱해서 루트 씌운다고 했었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등가sam관거리 삼각형일 경우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으면은 이해해 주시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다 곱해가지고 세 개가 있으니까는 세제곱근 씌워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얼마였냐면은 처음에 구했던 게 8.6이래요. 8.6이었고, 예, 곱하기, 그렇죠? 그 다음이 7.76이었고, 그 다음에 16.38. 이거에 이제 세제곱근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이제 등가 성간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얼마냐면은 10.3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문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그림 2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사각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각형인 경우에는 루트 요 사각형인 경우에는 다 이제 전력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이니까는, 그렇죠? 6제곱 위에 6제곱근이죠. 요 사이를 이제 S라고 하면은 S로. 그러면 이건 6제곱근 곱하기 미터로 환산하면 0.5죠.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0.56. 해서 문제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전력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이고 등가성거리를 구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별거 아니었고, 요거 구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높이의 제곱, 밑변의 제곱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요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필기스러운 이제 문제인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전류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전류분배 법칙이 뭘까요?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얘가 이제 I1이고, 얘가 I2면,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제 I라고 하면, 만약에 I1을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구해요? 얘가 R1이고 R2일 때, R1 플러스 R2의 전체를 이렇게 구하죠. 전류분배 법칙. 해서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떤 걸 구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각 전류계의 지시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니까는 I1하고 I2를 이제 둘 다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I1하고 I2를 구하는 거고, 전체 전류값은 나왔으니까는 그럼 우리는 저항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저항값이 얼마일까요?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시니까 각 전류계 회로의 최대 눈금은 15A고요. 그리고 쭉 했을 때 전류계 최대 눈금의 전압 강하가 A1은 75, 그리고 A2는 50. 그럼 이제 우리가 저항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저항은 R1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전압에다가, 여기는 이제 병렬이니까 전압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상관없네. 어차피 계기별 전압이니까는. 그래서 전류를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그렇죠? 여기서 I1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는 이거 그냥 빼고, 기호를 똑같은 기호를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여기다가 전압에다가 전류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저항값을 구하면 되는데, 최대 A1에 대한 전압이 얼마였냐면, A1의 전압 강하가 최대 전압 강하가 75mm죠. 이게 75mm,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그리고 최대 눈금은 이 전류계에서의 최대 눈금은 15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이제 15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값. 그래서 최대 전압이 제곱, 최대 전압 강하, 그리고 저 눈금, 전류계의 최대 눈금이 이제 15니까는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은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그럼 R2는 얼마예요? R2는 눈금은 이제 15A라고 했었고, 얘는 50인가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이거는 3.33 10의 마이너스 3승. 네.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럼 I1은 어떻게 구해요? 네. 여기 저항값이니까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에다가 I1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는 R2가 올라가야죠.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곱하기 전체 전류는 20. 얘는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없게 다 날라가니까는 그렇죠? 곱하기 20. 이걸 하면 그러면 I1이 얼마냐면 그렇게 해서 I1을 구하면 8. I1이 8A니까는 I2는 얼마겠어요? 20에서 8을 빼면 되는 거니까 12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A1은 8A, A2는 12A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서 이제 최대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눈금 이용해가지고 각 계기의 저항값을 구한 다음에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이것도 뭐 필기 문제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식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은 이제 표에 보시면 공통 전압이 6.6이니까 6.6kg니까는 1.5배 하는 거죠. 처음에 최대 사용 전압이 6,900에 대해서는 1.5배 하시면 되고 밑에 표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선로죠. 중성점 다중접지식 선로의 경우는 0.92배를 하는 거니까는 거기 이제 에다가 이제 0.92배 해가지고 좀 풀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책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8번 최대 부하 전력을 구하십시오. 전압 강화가 나와 있고요. 인출구의 전압이 3,300이고 단자 전압이 이제 3,000일 때이니까는 그 3,300일 때 부하의 단자 전압을 이제 3,00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선의 저항이 이렇게. 그렇죠?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세요? 우리가 전압 강화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송전단 전압에다가 이제 수전단 전압. 그래서 여기 루트 3배에 I에 R에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리에이턴스의 사인 세타가 원래 이제 되는 거죠. 전압 강화 이제 구하는 식이. 근데 이 I가 이제 루트 3의 V의 수전단 전압이죠. 코사인 세타의 P라고 해서 요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그렇죠? 요거를 전류 대신에 집어넣으면, 그럼 식이 정리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VR의 P에 R에 플러스 리에이턴스의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이 이제 들어오니까 코사인 날라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요게 3000이 되도록, 그렇죠? 300인가요? 3000인가요? 3000, 최소 3000을 유지하도록, 그렇죠? 요 최소 3000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 P에 대한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어떻게 구해요? 따라서 P는 넘어가야 되겠네요. 전압 강화가 있고 이제 다 넘어가는 거니까 쭉 넘어가면은 2의 수전단 전압에다가 R에 플러스 리에이턴스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3300하고 300이니까는 전압 강화는 얼마예요? 요거는 300 요거는 3000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항값은 얼마예요? 저항값이 어디 갔을까요? 저항값이 한선의 저항이 2 그쵸? 리에이턴스 값은 1.8 역률 80% 80%인데
요 탄젠트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는 0.8이니까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눌러 보시면 단위가 좀 큰데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죠.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단위가 볼트고 얘도 볼트니까는 킬로와트로 바꾸시려면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셔야 되겠네요. 단위 환산 주의해 주시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268.66 킬로와트가 된다고 한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그렇죠. 요식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응용하는 문제였어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9번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왔고 이렇게 그림이 나왔고 차단기 P 이게 이제 차단기예요. 차단기 P 요거에 차단 용량을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제한하기 위한 한류 리액터 요거가 얼마일까요? 요거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차단기 전격 전류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식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으니까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하면 요거를 구해 보면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 100의 기준 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얘가 100이라는 거고 얘가 100이라는 거고 기준 용량은 얼마라고 했냐면 단 1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가 10메가볼트 암페어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요? 여기에 들어간 요 퍼센트 값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서 요거랑 직렬배로죠. 요 두 개를 더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죠? 이 앞에를 퍼센트 리액턴스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XL이니까는 얘는 XG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에 퍼센트 G 예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L 분의 100에 곱하기 10. 그러면 요것만 구하면 그렇죠? 요것만 구하면 여기 이제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쟤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느냐 봤더니 기준값을 보세요. 기준값이 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값이 동일해야 되는데 얘는 10메가, 얘는 10메가인데 얘는 5메가죠. 이 5메가를 10메가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구하세요? 리액턴스 저거를 15% 리액턴스 G1을 10메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5였는데 10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 값은 15였죠. 그렇죠? 그러면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요쪽의 전체 합성은 병렬이죠. 지금 저 발전기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병렬의 저항의 합성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 30이니까는 3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분의 1이죠. 여기 이제 병렬로 연결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얼마가 되는가? 요거 위아래로 여기 위아래로 2씩 곱해 볼게요. 위아래로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면 30분의 1에 플러스 30분의 2에 플러스 30분의 2가 되죠. 맞죠? 그럼 이거 밑에가 분모가 30이고 분자는 5죠.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30분의 5가 되는데 5, 6에 30이잖아요. 그렇죠? 6분의 1분의 1이죠. 그럼 이 전체 값이 얼마예요? 여기 전체 값은 6이죠. 6%. 그렇죠? 얘가 6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6%.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가 6%래요. 그럼 얘는 몇 퍼센트예요?
얘는 4%죠. 왜 4%예요? 예. 그쵸. 예, 4%죠. 예. 그래야지 얘가 10이면, 여기가 10이면, 요거랑 날라가니까, 그럼 100만 남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가 6%면, 여기는 4%. 예. 그래서, 전류 리액터 값이 얼마냐면, 4%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넘겨서, 예, 이제 푸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차피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식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건데, 예, 요거를 이제 병렬로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만, 요거 이제 기준 용량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은 이제 기사 문제라기보다는 산업기사 쪽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되죠. 예. 많이 복잡하지 않은. 넘어가시고. 10번. 회로의 최소 분기 회로수는 얼마일까요? 분기 회로수 구하는 방법은 분기 회로수를 구하시는 방법은 총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분기 회로수가 나오는 거니까 한 회로 용량은 얘가 16A 분기 회로고요. 전압은 220이라고 했으니까는 요거는 한 회로 용량은 얼마예요? 전압은 220. 그리고 전류는 16A. 이게 이제 한 회로 용량이 되는 거죠. VA. 총 용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설비되는 총 용량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위는 이제 VA가 되시는 거고요. 총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형광등하고 백열등이랑 같이 달 거예요. 실내 체육관인데 형광등하고 백열등을 서로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건데 형광등하고 백열등의 역률이 서로 다르죠. 거기 보시면 형광등은 역률이 90%라고 했고요. 백열등은 이제 보통 별 말이 없으면 역률이 10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부하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형광등하고 백열등이 서로 유효분하고 이제 무효분이 이제 다르니까는 요거를 이제 그냥 합하면 안 되고 유효분하고 무효분하고 좀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좀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은 역률이 90%. 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따로 구하신 다음에 거기 나오면 이제 백열등은 이제 유효분밖에 없으니까 거기 나오면 백열등이 유효분하고 더해서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셔가지고 이제 구하시는 거죠. 형광등이 몇 개가 있나 보세요. 50W 형광등이 60개가 있대요. 50W 형광등이 60개가 있고 역률이 아까 이제 90%라고 했죠. 90% 아니다. 그쵸? 90%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유효분이니까 요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와트니까는 50W 형광등짜리가 60개가 있는 거고, 그쵸? 30이니까는 3000W네요. 무효분을 구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무효분은 이제 50W짜리인데 역률로 나누면은 1-0.9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이렇게 거꾸로 그려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그렇죠? 이거 세타고 여기가 피상, 여기가 무효, 여기가 피상, 무효, 이제 유효 전력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이제 구할 때 만약에 요걸로 구하면은 피상 전력으로 구하는 거면 요거를 이제 역률로 나누시고 거기다가 사인을 이제 곱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VA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니까. 요게 피상이죠. 요거 자체가 피상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게 이제 유효분이니까는 요거를 이제 넘겨서 그래서 이제 피상분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래 다 해야 되나요? 일단 이것도 다시 한번 쓰죠. 뭐. 얘는 피상분에다가 사인 세타를 이제 곱하시는 건데 피상분이 요거 넘기면 코사인이 되니까는 코사인 세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효분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디 갔어요? 1452.97 1452.97 VA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백열등은 200W가 30개가 있네요. 그렇죠? 형광등이었고 백열등은 얘는 어차피 유효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역률이 1 200W짜리인데 30개 6000이네요. 6000W죠. 해서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무효분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식을 쓰면은 3000 플러스 6000의 제곱 플러스 1452.97의 제곱의 루트. 그럼 이제 피상 성분이 나올 거고 그게 총 용량이 되니까는 계산을 하면은 이게 9116.53이래요. 9116.53 VA.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200 요거 나누기 이제 200 곱하기 16 한 거를 이제 나누면 요거 하시면은 이제 회로수가 나올 건데 그렇게 해서 회로수가 2.5그래요. 2.5인데 절상하셔야죠. 그러니까는 이제 3회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앞에가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설명할 거 몇 개 없어요. 11번 문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문제고요. 코로나 임계전압하고 코로나 손실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뭐 이제 필기 시간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손실하고 임계전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보셨겠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고요. 코로나 임계전압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임계전압 구하는 식은 24.3회 표면하고 온도, 그 날씨, 상대 그리고 이제 지름하고 로그 10의 R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 보시면 조건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표면 개수가 얼마냐면 표면 개수가 0.859, 0.859 날씨 개수는 1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전선 지름이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서부터 보면은 16cm. 요건 D는 지름이고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16 나누기 2. 그리고 등가 성간거리가 400c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상대 공기 밀도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 상대 공기 밀도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760에 760분의 B에 곱하기 273 플러스 T에 273 플러스 25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보시면은 기압이 얼마냐면 기압이 760에 기온이 25도씨일 때 상대 공기 밀도가 이제 1이다라고 해가지고 식을 이제 이렇게 세운 거고요. 세 번째 줄 보면은 기압 760에 기온 30도일 때에 이제 코로나니까는 요거는 760에 760 기압 곱하기 273 플러스 온도가 30도, 그렇죠? 273 플러스 25.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여기 0.98이 나와요. 혹시 이제 필기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요거 상대 공기 밀도를 273 플러스 T에 0.386 B로 이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요거는 여기 나오는 아까 그 가로 안에 있었던 거 있죠. 상대 공기 밀도가 기압 760 기온 25도씨일 때 1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걔가 25도씨가 아니고 얘가 20도씨면 이렇게 나와요, 값이.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25도씨일 때 상대 공기 밀도를 1이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식은 안 쓰는 거고요. 이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요 0.98을 상대 공기 밀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코로나 손실 피크식을 이용한대요. 피크식 어떻게 돼요? 상대 공기 밀도에다가 241에 그렇죠? 주파수에 플러스 25
루트에 2D D에 가로에 요거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에 코로나 임계전압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렇죠? 나머지 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0.98이라고 했었고요. 주파수 60도고 요거 16 지름 등가성간거리 400. 그리고 아까 구했을 때 계산기를 하시면은 87.41 87.41이고 요거는 성간전압이 154죠. 그러면 나누기 루트 3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은 2.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기본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피크식하고 이제 임계전압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조금 이제 특이했었던 게 이제 상대공기 밀도 구하는 거. 요거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암기를 하셔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2번은 무바 충전 용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바 충전 용량 구하시는 식 Q는 오메가 CV의 자승이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죠. 여기다가 CV의 자승. 그럼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아마 60이라고 나왔을 것 같고요. 곱하기 정전 용량이 0.01이죠. 0.01 마이크로니까는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미터당인데 길이가 50km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전 용량에 대한 값이 되겠고, 전압은 22,900이죠. 22,900 제곱 하면 98.85. 이 단위를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VA가 나올 거고요. 단위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야죠. 그래야지 킬로가 나올 테고. 이게 그냥 계산하시면은 여기 그냥 페럿이었고 여기까지가 마이크로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페럿이고 여기 전압 볼트니까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값은 이제 VA 값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킬로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항상 이거 단위 환산하시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요거는 승합기로 V 결선해서 이렇게 했을 때 승합된 전압은 얼마고 결선도를 완성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V 결선 승합기를 V 결선했을 때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V 결선이죠. 이제 V 결선인 거고 승합기는 대충 이제 모양이 이런 거죠.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이제 V2. 그리고 이제 여기만큼 전압이 이제 승합이 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요 승합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V 위쪽에다 써야 되겠다. 요거는 A분의 1의 V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V 결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단상 변압기 하나, 둘, V 결선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단상 변압기 몇 개 있어요? 2개.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승합된 전압이 얼마일까요? 1차 전압은 6,300의 삼상 전원에 접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6,300인 거죠. 전원이 이제 6,300인 거고, 그리고 이 변압기가 6,600에 210인 거고, 요게 요 변압기가 6,600에 210인 이제 변압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kVA 이제 단상 변압기 2대를 승합을 했다. 그래서 승합된 전압이 얼마일까요? 승합된 이 V2에 대한 전압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이걸 구하는 거죠. V2는 얼마게요? V2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죠. 그러면 V1에 플러스 A분의 1의 V1이 되는 거죠. V1은 얼마라고 했냐면 6,300. 그렇죠? 6,300
플러스 A는 얼마예요? A는 6600 나누기 210이죠. 210분의 6600이죠. A분의 1이니까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6600분의 210 여기 이제 A분의 1인 거고 거기에 63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V2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6500.45 5V. 요거 이제 V1으로 묶으면 요거를 V1으로 묶으면 걔가 1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죠. 책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는 됐고 두 번째는 결선도를 완성하십시오. 이제 요 그림을 갖고 완성을 하시면 되죠. 요걸로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 두 대. 그러니까 요거 변압기 한 대, 요거 한 대죠. 변압기 요 건선은 다 쭉 연결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끝에서, 그렇죠? 요 끝에서 두 개가 서로 이제 맞물려 있죠.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맞물려서 빼내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거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이쪽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해서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책에 이쁜 그림이 있으니까는 책에 있는 거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가 글씨로 좀 써드리면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U하고 V하고 U하고 묶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V하고 U하고 묶인 부분이고 여기 중간에 빠져나가는 여기가 이제 대문자 V, 여기 대문자 U.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쪽에 빠져나가는 게 V하고 소문자 U. 그렇죠. 대충 이런 거다. 요 그림을 갖고 요거 이제 완성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그림만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니까 요 그림을 원형으로 해서 저거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어차피 요게 이제 V개선이고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요 그림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음 문제 14번. 물탱크. 뭐 어차피 요런 이제 그 용량 구하는 거, 펌프 용량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하실 테니까니, 그렇죠? 요거는 구하는 시기, 펌프 용량 구하는 게 두 개죠, 그렇죠? 하나는 이제 시간일 경우에, 그래서 9.8의 QH 뭐 개수의 효율, 요거 아니면 만약에 이제 분당 나오면 6.12의 효율의 QH 저 Q를 대문자로 쓰면 안 되겠다. 그렇죠? K고 위에 있는 거는 소문자 Q. 초당. 그렇죠? 초당. 그래서 분당으로 나오면 이제 밑에 걸로 하고 초당으로 나오면 이제 위에 걸로 하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시면 양수량이 초당이죠. 초당으로 나왔으니까 요거 밑에 거 안 쓰고 이제 위에 거 쓸 거예요. 초당이니까. 그러면 9.8에 초당 0.2이고 높이 양정은 얼마냐면 15m. 여유율이 얼마예요? 여유 펌프 여유가 1.1. 효율은 전버 효율 어디갔어요? 합성 효율이 65%. 0.65. 그렇죠? 이렇게 하면 킬로와트죠. 이렇게 하면 킬로와트예요. 이렇게 하면 킬로와트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KVA로 물어봤으니까 역률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요. 역률이 얼마예요? 85%, 0.85. 그럼 이제 KVA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까만 걸로 하면 킬로와트. 근데 이제 kVA를 물어봤으니까는 이제 0.85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58.53이 나온대요. 이렇게 하면 58.53. 53 kVA.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구한 전력을 V결선한 변압기를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V결선을 한 용량이 이거라고 하는 거고요. V결선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V결선으로 해서 공급하는 경우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이제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걸 루트 3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따라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은 58.53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kVA. 15번에 규정이니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도 마찬가지죠. 18번도 마찬가지고 17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에 대한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출력이 이제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STC라고 나오죠. 표준 시험 조건에 대해서 요 조건을 따른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는 그거를 좀 봐두시고 나머지 조건들 쭉 있어요.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 효율 같은 거. 태양 모듈의 효율은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최대 출력에 대해서 이제 표준 조건이 있어요. 그 그 양이 얼마인지 기호로는 이제 뭐 S라고 쓰네요. 에다가 면적, 태양 그 판넬의 면적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죠. 이게 얼마라고 나왔냐면, 요 효율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효율이 15%. 여기 이제 15%가 나온 거죠. 효율이 15%다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 15%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최대 출력을 구하고 싶은 거고. 면적을 구해야지, 면적. 태양 판넬에 대한 면적.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판넬 하나당, 그렇죠? 판넬 한 개당 면적에다 곱하기 개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판넬이 하나가 얼마냐면, 태양광 모듈의 크기가 1200에 이제 500이니까는 미터로 바꾸면은 요거 하나에 대한 크기가 요 하나에 대한 얼마냐면 1500, 1200에 1.2에 0.5. 그렇죠? 에다가 개수. 그렇죠? 개수는 몇 개? 개수는 직렬이 5개, 병렬로 2개니까는 5 곱하기 10, 5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요 일사 강도가 안 나왔어요, 얘가. 요 일사 강도가 안 나왔죠. 근데 요게 아까 앞에 조건에 그 이제 STC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준 조건. 그거에 의하면 제곱미터당 1000W를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STC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P는 요거 넘기고 요거 해가지고 0.15로 바꿀게요. 0.15로 바꾸면 나머지 요거 두고 나머지 이제 넘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15에 곱하기 아까 1.2 곱하기 0.5에 곱하기 10개. 그러면
요거 안 했네요. 곱하기 2000. 네. 좀 지저분하죠? 다시 할게요. 네. 여기 면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안 돼가지고 다시. 네, 효율은 최대 출력 MPP에다가 일사강도하고 면적, 그렇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였고, 요게 15% 나왔었던 거고, 그렇죠? 15% 나왔었던 거고. 네. 일단은 요거를 그냥 넘겨서 요거 없애고 요거 0.15로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넘겨서 식을 정리를 하면 그럼 최대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PMP는 어떻게 될까요? 0.15에다가 그렇죠? 네. 일사강도가 STC에 의해서 제곱미터당 1000W, 그렇죠? 곱하기 병렬, 직렬 합하면 걔가 10이라고 했고요. 병렬하고 직렬하고 하면은 이제 5 곱하기 2니까는 거기다가 판넬 하나에 대한 면적이 1.2에 0.5, 그렇죠? 여기까지가 면적이고, 그렇죠? 이거 이제 S 쓰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은 900W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안 나온 게 얘가 안 나온 거죠. 요거는 따로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에 그 표준 시험 조건에 대해서 나오죠. 온도하고 질량 지수하고 일사강도하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신재생에서는 요 대기 질량 지수도 이제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그 모듈 표준 시험 조건을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태양광 이거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서 하고 18번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21년 2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